특별히 번역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 의미는 뭐냐면 얘는 같은 클래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같은 클래스 안에 서로 다른 메소드,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여러 개 존재하는 거. 그러면서 매개 변수를 가지고 구별하는 거죠. 오버라이딩의 차이는 뭐냐면 상속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던 보시면 학생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 클래스마다 보면은 여기는 지금 get course grade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소드가 get course grade라는 메소드가 한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지만 이 get course grade라는 메소드가 상속이 되면서 그 상속되는 클래스 안에서 학점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학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상대평가죠. 몇 프로, 예를 들어 30%는 A고 40% B고 이렇게. 이제 대학원생은 학점이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get course grade라고 하는 메소드가 의미가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모양은 똑같아요. 둘 다 스트링을 받아들여요. 그죠? 여기하고는 좀 달랐던 게 얘는 같은 이름의 메소드인데 매개 변수가 서로 달라서 같은 클래스 안에서 구별이 되는 거였고 얘는 똑같은 메소드예요. 받아들이는 패러미터까지 같아요. 그렇죠? 왜냐? 그대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받으면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상속받는데 그 대신 여러분들이 클래스 안에서 그 몸통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안에 정의를 바꾸죠. 안에 if 90점 이상이면 A 이런 식으로 얘는 90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분수가 몇 등이면 A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오버라이딩이 돼요. 얘는 그 내용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 썼다라는 거죠. 오버라이딩. 완전히 갈아탄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그래서 똑같은 얘는 외형까지도 똑같아요. 외형까지도 똑같지만 속은 완전히 다 갈아치웠다는 거죠. 오버라이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상속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 여러분들이 그 정식 그 명칭은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바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한 예를 한번 보신 겁니다. 그 펫 클래스에 메소드 오버라이딩의 예가 있었나요? 기억을 해보시면 어떤 게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해당할까요? 펫에 스피크가 있었죠. 스피크 같은 경우 펫 안에서는 I'm your cuddly little cat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상속 받으면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래서 스피크를 내용을 갈아치웠어요. 그죠? 똑같은 스피크 메서드입니다. 패러미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상속 받았는데 내용을 갈아치워서 이거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의 예시랍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전 시간에 유식한 그 용어는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공식적인 그 용어는 이렇게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숙제하고도 조금 관련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So let's do a little bit of review. So
there was an additional protected modifier. Okay? And for that protected modifier, it means it makes the data member or method visible and accessible to the instances of the class and the descendant classes. 그 해당 클래스와 자손 클래스한테 보여주도록 하는 게 프로텍티브, 보호된 거죠. 그래서 그 계보 안에서 보호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퍼블릭은 모두한테 오픈된 거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자기 자신한테만, 그죠? 자기 자신이 꼭 감추고 싶은 것들이고, 프로텍티드는 누구한테 오픈되어 있냐면 자기 자손들한테. 그 상속되는 inheritance hierarchy 안에서만 이렇게 오픈되는 것이 protected. 그러니까 약간 중간이죠.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의 중간 정도. 근데 상속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protected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들 계속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내가 상속 받고 싶다? 그러면 extends를 쓴다. 클래스 이름 알아. cat extends pet 하면 상속받는다. dog extends pet 하면 캣의 것을 상속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Okay. So let's continue with a little bit of polymorphism. So, polymorphism means the form changes. So you have a lot of different kind of forms, and it allows a single variable to refer to objects from different subclasses in the same inheritance. So what this means is it's better to explain with an example. So we've seen the pet and dog cat inheritance hierarchy, and considering that inheritance hierarchy, let's define a variable called myPet. Okay? So we have a pet type myPet variable. And using this myPet variable, I'm going to create some objects and assign it to the myPet variable. Okay? So for the myPet variable, what you usually did was you would create new pet. Okay? So you create a new pet and then assign it to myPet. Usually that's what you did, what you've done. But here, what we're going to do today is we are going to assign a different type of object. Okay? Different object from a different class. We're going to create a dog object, new dog, and assign it to the pet variable. Okay? And we're going to create a cat object, new cat, and then assign it to the pet variable. So this is actually legal. This is possible in Java. Okay? So why is it possible? According to polymorphism, if this object that you're creating is in a subclass of the variables class, then you can assign it to that variable.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강아지, 개랑 고양이 클래스는 펫의 하위 클래스죠. 서브 클래스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만들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상위 클래스의 변수에다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게 자바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pet은 애완동물 클래스죠. 그죠? pet이라는 애완동물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애완동물에 우리가 강아지 같은 경우 애완동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죠? 네, 맞죠? 그래서 그럼 강아지 내가 애완동물로 세팅을 하겠다. 고양이 애완동물에 속하죠. 그죠? 그래서 고양이는 이제 서브클래스이긴 한데 그 서브클래스 고양이는 애완동물로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세팅을 할 때 서브클래스에 있는 거는 슈퍼클래스의 변수에 할당할 수 있지만 반대는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상식적으로 말로도 이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얘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애완동물을 만들어서 세팅한다. 약간의 포함 관계를 생각합니다. 얘는 분명히 얘라는 변수를 해서 얘에 관련된 오브젝트를 하나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제너럴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지정해줬다. 근데 애완동물이 어떻게 보면 무조건 개는 아니죠. 애완동물이 지금 이제 고양이와 개 예를 들었지만 카멜레온도 있을 수 있고 악어 키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오브젝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my dog에다가 dog 타입에다가 my dog 변수인데 여기다가 you pet 하는 게 되느냐? 안 된다. pet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헷갈립니다. 이게 어떤 게 어떤 거에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위 그 클래스 변수에다가 하위 클래스 객체를 지정하는 거는 괜찮은데 반대는 안 된다. Okay, so in polymorphism, you can assign an object from a subclass to a variable that's defined for the superclass. Okay? So, for example, if cat and dog are subclasses of pet, then these statements are valid. So, 이게 컴파일 에러가 안 납니다. 근데 반대로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my dog에다가 pet을 assign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울 게 아니라 이제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이제 자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mypet이라는 변수를 내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메소드 호출하거나 할 때는 뭘 가지고 있어요? 변수를 가지고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 멤버 변수들을 접근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mypet이라고 하는 변수에 내가 pet에 관련된 모든 변수나 모든 메소드들을 호출하려면 일단 내가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얘는 pet의 관점에서 모든 메소드를 호출하고 멤버 접근합니다. 그죠? 내가 name이라는 거 가지고 있고 뭐 speak라는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그죠? 그럼 이 dog 안에 그 모든 변수들 모든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호출할 수가 있어요. mypet.name, mypet.speak 다 가능합니다. dog 오브젝트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죠? mypet.cat 가지고 new cat 했을 때 고양이 안에도 그 name 변수랑 그다음에 speak 다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dog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었죠? fetch 이렇게 던지면 가져오는 메소드가 하나 더 있었죠. 여러분들이 바로 지난주였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fetch라는 그런 메소드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dog 클래스는 기본적인 pet 외에도 fetch라는 메소드를 더 가지고 있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pet 변수가 필요로 하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이제 왜 반대는 안 되느냐? 반대는 예를 들어서 my dog 점 이제 분명히 dog 변수니까 fetch를 호출하고 싶겠죠. fetch를 호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죠. 그죠? 왜냐? my dog 변수, dog 클래스니까 fetch 메소드를 호출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dog 클래스 안에 분명히 fetch 메소드가 있으니까. 근데 결국 assign 한 건 pet이에요. pet 안에는 fetch 메소드가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사실 얘가 fetch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 이게 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 클래스의 변수에다가 서브 클래스의 오브젝트는 할당이 되는데 슈퍼 클래스는 서브 클래스에다가 할당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반대의 것은 안 된다.